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진짜 가을 날씨였죠? 그리고 하늘도 너무 예뻤어요. 가을 하늘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뭐 식물들도 사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나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도 느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여러분들의 행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들을 만났고 기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거나 감사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은 해바라기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봉숭아 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꽃들을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좋았고 또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계신 직원분이 꼬마 손님한테도 되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가게에 마스코트처럼 그렇게 친절함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가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그런 기다리면 음식의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라도 고맙다는 인사하고 왔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그 제 모든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너무 친절한 마음을 잘 봤어요. 그래서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친절한 마음들을 보고 덩달아서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다 내포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보내고 왔는데요. 많은 마음들을 다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고 좋은 기운들을 담았으니까 전달이 됐으리라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자꾸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면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감명을 받았으니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들을 느꼈을 때는 널리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면 더 많이 나누고 전파하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을 늘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음식이 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얀 앞치마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거기 문구도 되게 그랬어요. 내 가게에 온 손님은 내가 지킨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별거 아닌 그냥 문구지만 그냥 그래도 센스가 엿보이는 그런 문구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입을 때부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게에 남겨놓은 예쁜 글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차나 이렇게 보면 예쁜 스티커나 예쁜 인형을 달고 가거나 그래도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웃을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누군가에게도 전달하고 그런 당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트에 갔는데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모든 순간들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냥 뭐 겨냥하는 말인 거 다 알고 그런데 그냥 다 넘겼어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그런 모든 상황을 즐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모든 행동들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나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굳이 그런 사람들을 다 뭐 일일이 다가가서 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넌 표현의 자유가 있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으면 늘 사랑스러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뭐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이고 또 그런 상황과 단어들이 그렇게 입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행복한 상태구나. 어, 불행해서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본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근데 뭐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다 그렇게 뭐 내 바구니에 담을 건 아니잖아요. 물론 더 큰 마음으로는 뭐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인연들 또 지금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런 받지 않아야 될 마음들을 많이 투사하고 그런 감정들을 투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너의 자유다. 네가 가진 자유 안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게 네가 행하는 부업이고 행업이다. 이 부분은 네가 받게 될 부분이니까 내가 굳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진리 전에 맡겨놓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마음의 근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 그런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가질수록 그런 높은 차원의 에너지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대방한테 투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만 평생 따라다니고 또 다음 생에 업도 그런 결과들로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만대장경도 마음심 하나라고 마음 하나로 그렇게 종결이 된다면 우리가 먹은 마음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한테 다 영향을 주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데 그렇게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와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점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상황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도 어떤 인연들을 만났을 때 누가 일부러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저처럼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아, 저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 저 사람 마음가짐이 저렇게 아름답지는 않구나. 만약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표현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지고 또 측은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뭐 사람들한테 뭐 욕을 하고
같이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내 마음 그릇을 키우고 좀 더 내가 포용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채우고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인식하고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내가 마음을 다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면 내 마음 그릇의 크기도 넓어지고 그런 깊이도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더 발전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이런 전두엽은 개발하고 할수록 더 발달이 되고 또 창의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영성이 맑아지는 거고 그런 맑은 가운데 어,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더 맑고 깨끗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 진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맑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데 사고를 써버리면 자꾸 자기의 뇌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밝은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뇌가 망가지는 방향으로 갈 텐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늘 어떻게 하면 더 맑음으로 채울 것인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더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떠세요? 그냥 진짜 여러분의 삶이 늘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다 선연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가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인연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감정과 생각을 자기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감정 카드 다룬 거 있어요. 그 부분도 보시고 나의 감정도 객관화 시켜서 보고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남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넌 또 다른 나. 그런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처럼 내가 기쁘면 상대도 그렇고 내가 슬프면 상대도 그럴 수 있는 소중한 감정들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으세요? 모두 다 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은 안 됐는데 저녁 뭐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녁도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그렇게 친구들의 소중한 몸을 채우고 또 친구들의 맑은 마음을 채우고 그런데 그런 양식들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먹었을 때 그런 음식들이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정신 에너지와 그런 마음도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될 테니까 우리가 늘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고마움 통해서 내 손으로 오게 됐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가면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세요. 저는 뭐 김치볶음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므라이스 해서 먹으려고 해요. 오므라이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 먹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밥 먹고 나면 약간 몸도 마음도 느슨해질 수 있어서 또 못 찾아오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왔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고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으로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감정이 중요하니까 놓아버림에 관한 부분들 늘 새겨서 보세요. 이거는 진짜 자신들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자기의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자아 성찰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들이 어떤 원리대로 작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간다면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같이 가요. 그런 방향으로. 직업상 목표의 성취. 감정과 능력. 내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내가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는 나의 생각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은 어떤 것이 결정할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무슨 일에 매진하든 나를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어줄 사고 유형은 감정이 결정하고 산출한다. 감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늘 유지하는 것. 대체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것도 많고 훈련도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면 세계, 즉 감정의 세계에 관해서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다. 감정이 생각을 결정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과 능력, 해방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성공을 거둘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앞서 나온 의식의 촉도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간단히 나눌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각 감정으로 인한 생각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일에 관한 부정적 감정들. 이 감정들은 겪을 때마다 불편한 것들로 약간 거북한 것에서부터 괴로운 것까지 있다. 이런 감정으로 인한 생각과 발상에서 당면한 일이나 상황,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난 못한다라거나 우린 못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부정적 감정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기를 꺼릴 때 생긴다. 자신의 꺼림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비탄, 불안과 같은 감정의 형태로 반응한다.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통상적 방법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는 그런 감정이 사고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짐작한다.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은 꺼리는 감정을 생각을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부정적 생각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 부정성은 상황이나 사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대처할 때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포기하면 상황의 겉모습이 대체할 수 없는 것에서 쉽게 다룰 수 있고 어찌해 볼 만한 것으로 심지어 꽤나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러움이다. 부러움의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 역동은
다른 누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 이로 인해 불안감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타인의 성취를 보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타인의 성취를 보고 자신이 부족하거나 무능하다는 느낌이 불쑥 일어나는 것이다. 해내야 하는 만큼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해내고 싶은 일인데 해내지 못할 것 같아. 해낸 일이 인정도 못 받고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 부러움을 가지면 고통스러운 것은 나는 무능하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런 감정을 무심코 유발한 사람에게 분개할 때도 많다. 울분으로 인해 한 건 해내려는 욕망이 무의식 중에 끝없이 타오르지만 물론 잘 되지는 않는다. 나의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이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랑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의 장점을 보고 나의 강점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만 중점을 두면 다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잘되면 축하해주고 그건 네 복이야. 나는 이런 걸 잘해 라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이 순환하면서 갈수록 일에서 불만과 불행을 느끼고 동료와 멀어진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믿기도 한다. 직장 상황을 끊임없이 불평해서 가족들이 실증을 내기도 한다. 결국에는 내내 텔레비전만 보거나 음식이나 수면, 약물, 알코올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으로 도피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부러움과 불만을 순환해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답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부러움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이 이룬 일들을 평가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그렇게 바깥을 바라볼 때 따르는 손실의 예를 영화 부르전차에서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육상 선수가 경기 중에 다른 주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른 주자와 자신을 비교하려고 결승선에서 눈을 뗀 순간 총각을 뒤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주에서 졌다. 승리한 사람은 경기에 임하는 동기가 순전히 달리기 사랑에 있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상대를 이기려고 달리지 않았다. 자신을 다른 주자와 비교하지 않았다. 그가 최선을 다해 뛴 것은 달리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깥에 깔린 감정이 성공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심, 자기 회의감, 불안감, 무능력감,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성공을 막는다. 이런 감정을 기꺼이 살펴볼 마음이 있는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인식하고 나면 그런 감정이 내게 불리하다는 사실도 뚜렷해진다. 그런 감정 탓에 노력을 허비해 세상에서 성공이 늦어진다. 자기 회의감 때문에 인정받기를 추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이 행복과 성공에 끼치는 손실을 알고 나면 부정적 감정 자체와 그 같은 감정에서 얻는 보상을 기꺼이 놓아버릴 마음이 든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타인을 비난하는 데서 얻는 하찮고 값싼 만족을 기꺼이 놓아버릴 마음이 든다.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얻는 동정도 기꺼이 놓아버릴 마음이 든다. 무능력감을 놓아버리고 나면 타인에 대한 부러움이 사라짐을 알게 된다. 부르전차의 우승자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즐기고 한없는 에너지로 세상에서 앞서 나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위임에 실패하는 일 규칙을 정하고 재조정하라. 위임 실패란 먼저 허락을 얻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흔히 세부 사항까지 통제를 받거나 통제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둘 다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우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능한 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가에게는 직원이나 대행업체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객 서비스는 흔히 위임 실패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브레인 키건 사례는 이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얼마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02년 나는 주문 조회와 반품 관련 고객 서비스를 외부에 아웃소싱 했지만 제품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처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 나는 하루 200통 이상의 이메일을 받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 내내 답장을 쓰면서 보냈는데 이메일의 양은 일주일에 10% 이상의 비율로 증가했다. 고객 서비스를 더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었기 때문에 나는 광고를 취소하고 제품 발송을 제한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다. 나중에 중요한 말이 될 테니 확장 가능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라. 확장이 불가능했던 나라는 정보 병목이자 결정 병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타가 무엇이었냐고? 나의 받은 편지함에 배달된 대부분의 이메일은 제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이 보낸 여러 가지 업무 처리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요청이었다. 고객이 발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의 물건 중 한 가지가 세관에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 주소로 되돌려 보내도 되겠습니까? 고객이 경기 때문에 이틀 내내 제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간 배송으로 보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배송비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끝이 없었다. 수백 건에 또 수백 건의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지침서를 만드는 것도 현실성이 없었다. 나는 지침서를 만들 시간도 경험도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들이었다. 나는 모든 관리자들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 이로 인해 하루 200통의 이메일은 일주일에 20통 이하로 곧바로 줄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새로운 고객 정책을 세웠기에 알려드립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잡는데 $100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 선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식적인 허가의 글로 $100 미만의 비용이 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고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고객이 아닙니다. 제 고객이야말로 여러분이 고객입니다. 저에게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시고 일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팀.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메일을 보내게 만든 중요 문제 중 90% 이상이 $20도 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4주 동안 주 단위로, 월 단위로, 그 후에는 분기 단위로 관찰하였다.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신뢰를 보내자마자 그들의 진행 지수가 2배는 높아진 듯 보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첫 달의 비용은 내가 세부 사항까지 챙기던 때보다 아마 $200 정도는 더 들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나는 100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고 고객들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았으며 반품은 3%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로 내 고객들에게 시간을 덜 쓰게 되었다. 그 결과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수익률이 높아져 당사자들이 모두 더 행복해졌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주라. 만약 당신이 사소한 것까지 통지받는 직원이라면 상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통해 스스로 좀 더 생산적이 되고 그를 덜 방해하고 싶다고 설명하라. 당신 업무를 너무 많이 방해하고 당신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맥을 자꾸 끊고 싶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인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시간이 괜찮다면 잠시 들어보실래요?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앞에서 사례와 같이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더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만들도록 하라. 초기에는 하루 단위, 주 단위로 상사가 당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과 여러분이 가진 중요한 에너지들을 또 제가 제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보낸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타닥타닥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들에 혹시 불쾌함을 겪었거나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의 현명함으로 그런 생각의 전환들을 통해서 감정을 다시 좋은 감정으로 재빨리 끌어올리려는 그런 감정들의 정화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감정이 말랑말랑해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로 다시 채워져서 여러분의 하루가 빛났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면서 또 남은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좋은 기운들을 보내드릴게요. 아직 저녁은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들도 맛있게 드시고 또 혼자 먹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먹는 식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또 그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또 마무리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늘 좋은 생각, 또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늘 행복하고 웃는 일이 많은 시간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또 인사하고 또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찾아올게요. 안녕.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낼게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모기도 조심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